사실 진작에 소미의 진짜 이름은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그냥 지나치셨을 듯한데요. 그런데 소미는 정확하게 이름이 드라마 상에서 나왔었죠. 그뿐만 아니라 파라에서 빌런의 역으로 나온 강정구라는 인물의 진짜 정체 또한 공개된 셈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미와 강정구는 사실 부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이야기는 분명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을 영등포 백상어로 말하는 노인의 이름은 낙준이 그토록 찾던 강정구 형사였는데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낙준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낙준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인물, 그러나 동시에 가장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이름이었죠. 자신을 영등포 백상어라 자칭하는 노인, 그는 자신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영등포에서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간첩도 자신을 알 정도였다며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해결했던 사건들, 그리고 본인의 판단으로 처리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모습은 마치 과거의 영광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는 한 망령 같아 보였는데요. 강정구는 자신이 맡았던 과거의 사건들이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서 전부 해결됐다는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준이 찾던 형사는 낙준과도 깊은 악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강정구 형사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때 낙준은 분노에 가득 찬 듯한 목소리로 과거의 장면을 회상했죠. 낙준이 그 형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건네주며 태연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름을 편하게 부르는 모습과 강정구도 낙준에게 친근한 행동을 보여준 것을 보면 애초에 낙준은 강정구 형사와 친한 친구 사이였거나 낙준이 분노에 가득 차 외쳤던 것을 보면 원수 사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낙준도 형사라고 생각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낙준은 절대로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면은 같은 형사로서가 아닌 낙준이 끌려온 듯한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수색 장소에서 보여준 이 장면은 낙준의 다리와 관련된 사건이 엮여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3화의 장면을 잠깐 함께 보실까요? 혜수가, 너 얘기 들었어? 어떤 여자가 울고 있대. 희옥이가 그랬어. 혜숙이는 어렸을 적 희옥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매우 친한 사이였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학교에 다녀오는 길을 같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옆집 혹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희옥이라는 인물이 다름 아닌 소미의 어릴 적 모습인데요. 이후의 장면에서는 곧바로 성인이 된 혜숙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혜숙이가 맞선을 보러 가는 날이었죠. 이 장면에서 그의 할머니는 강신의 딸이 혜숙이보다 발이 작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왔었는데요. 강신의 딸이 너보다 문수가 작네. 결국 강신의 딸은 바로 조금 전 등장했던 희옥이라는 인물이었으며 신발까지 빌려주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소미의 진짜 이름을 전부 알 수 있었는데 그녀는 강희옥이라는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죠. 강신의 딸이며 희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부잣집에 선을 보게 해주겠다며 잘 보고 오라고 했지만 이미 그 남성은 결혼을 한 번 다녀온 돌싱 출신이었는데요. 그런데 혜숙이 선을 보러 가던 그 장면에서 낙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었을 때 뒤편으론 간첩 자수기간이라고 적혀있는 글이 눈에 띄게 보이죠. 사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강정구가 이야기한 간첩에 대한 언급, 그리고 과거의 장면에서 비춰지는 간첩에 대한 현수막들은 후반부에 펼쳐질 진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준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낙준이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낙준과 혜숙이 만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고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숙이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낙준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장면에서 낙준의 직업이 엿보였는데요. 낙준의 뒤로 도면이 잔뜩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의 직업은 건축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직업이기도 하지만 둘만의 집을 만들기 위한 도면도 있었을 것만 같은데요. 아무런 지식 없이 도면을 그리고 있었을 리는 없을 테니 낙준의 직업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후 낙준이 병원에 누워있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그 장면은 차 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모습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낙준이 다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불구가 되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사실에 차 사고를 당한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간첩에 대한 이야기와 일치되는 부분이 보였는데요. 간첩을 때려잡는 강정구, 그리고 그가 산을 수색하는 모습을 보면 산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찾는 듯 보이죠. 하지만
경찰이 아닌 낙준이 경찰의 무리들과 함께 수색 장소에 있는 것을 보면 낙준은 수사 대상이었고 간첩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낙준이 강정구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그 사건을 밝히려 하는 낙준을 오히려 강정구가 간첩으로 몰아 다리를 불구로 만든 것만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산을 수색하던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한 모습으로 보아 건축가로 일하던 낙준의 건설 현장 인근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낙준은 간첩으로 몰려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리가 불구가 되었던 것인 듯 보여집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를 구한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가족이라도 병원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 누구도 낙준에게 찾아온 장면이 없었다는 사실은 낙준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간첩으로 내몰려 고문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아무도 낙준을 찾아오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번 다시 보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구화예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낙준은 소미의 기억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고 소개란에 적혀 있는데요. 결국 낙준의 과거와 소미가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낙준의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이 소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낙준의 사건과 연결된 사건은 다름 아닌 소미의 아이에 대한 사건인 듯 보여지는데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정구라는 인물은 자신의 동생인 강희옥의 아이를 방치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산속에 아이의 시신을 묻고 그 사건의 범인을 낙준으로 몰아간 듯 보여집니다. 해숙의 친구인 강희옥이라는 인물은 성인의 모습이 단 한 번도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노인이 된 강정구가 소미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던 상황으로 연출을 한 것은 둘의 사이는 남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듯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없는 소미의 모습으로 나와야 서로 둘은 알아보지 못하는 관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처음부터 3화에 나온 해숙의 친구가 왜 언급이 없을까란 생각이 들었었는데 강희옥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 듯 보입니다. 여전히 나이는 들고 있었지만 아이를 잃은 그 순간 소미의 시간은 멈춰있던 셈이었죠. 목사가 자신의 부모는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던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해숙은 잃어버린 아이는 묻지도 못한다고 말하며 평생 끌어안고 산다고 하는 대사가 나왔었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산대. 이 대사 또한 과거의 기억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는 소미를 복선으로 이야기한 것이었으며 소미는 과거에 머물러 여전히 자신의 아이를 찾아다닌 삶을 살아온 듯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소미의 정체가 매우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게 여러 가지 해석에 한두 개는 맞게 스토리를 배치한 듯 보이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노인이 된 강정구와 소미는 남매관계이며 강정구는 자신의 동생의 아이를 방치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인물이었으며 낙준은 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게 되어 고문을 받은 인물이자 목사는 그 사건의 피해자인과 동시에 소미의 아들이었던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